네? 예. 좋아하는 가수다 생각하시고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마이크 잡으시고요. 사실은 처음부터 이렇게 박수를 치고 싶으셨는데 우리 경상도 사람들이 좀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요. 그렇죠, 맞죠, 여러분? 네. 자, 두 분 멋있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시민과 함께하는 희망 토크 지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이게 바쁘신 가운데 두 분도 참석해 주셨지만요. 여기 계신 분들도 되게 바쁘신 분들이에요. 지금 할 일이 없어서 오신 게 아니라 여기를 우선순위로 둬가지고 모든 걸 다 제쳐놓고 오셨어. 맞죠? 오늘 토요일이라 가고 집안 행사도 많고 잔치도 많고 결혼식도 많을 낀데 그거 다 근데 돈만 붙여놓고 밥도 안 먹고 오신 분들입니다. 정말 감사하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네네. 자, 이렇게 서로가 오늘 시간을 배려한 만큼 오늘 행복한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두 분의 인사 말씀을 좀 간단하게 들어보고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우리 송원석 국회의원님께서 먼저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네, 앉아서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예, 이 사회자한테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서서 해야 될지 앉아서 해야 될지 혼자서 결정할 수가 없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회의원 송은석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가 쭉 나왔는데 간밤에 어제는 사실 굉장히 긴 하루였고 힘든 하루였습니다. 모든 분들 여기 계신 분들을 포함해서 김천 시민과 전 국민들이 다 지금 어마어마한 관심 속에 지켜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당내에서 또 그 조국 그 후보자 청문회 TF에 또 들어가 있어서 저는 법사위원은 아닙니다만은 그 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어떻게 할 건가 또 앞으로 이 대응을 어떻게 할 건가 이제 전략을 같이 수기하는 그래서 계속 지난 한 달 가까이 됐잖아요. 지금 4주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렇게 활동하다가 어저께 마지막으로 드디어 우여곡절 끝에 청문회를 했습니다. 역시 해보니까 또 똑같은 얘기예요. 모르겠다. 자기는 관련 없다. 자기 이런 말씀은 안 되지. 자기 처가 뭔가를 했는데 자기는 모른다. 자기 딸이 뭔가 잘못했는데 자기는 모르겠다. 전부 모르셉니다. 정말 그런 사람이 어떻게 가정을 꾸려왔는지 정말 궁금한데 가정도 제대로 못 꾸린 사람이 참 우리 나라 일을 어떻게 할지 옛날에 그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이런 말 있잖아요. 근데 수신은 정말 뭐 아예 얘기할 것도 없고 저 조국 후보자하고 저하고 대학 동기인 건 아시죠? 예, 저 수신은 말할 것도 없고 제가를 못한 사람이 정말 치국하겠다고 나서는 게 너무 보기에 안타까웠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동안에 말이라도 좀 덜 했으면 좀 뭐 그나마 그럴 수 있는데 좋은 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너무 많은 말을 해놨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 현재의 조국 후보자한테 그대로 다 적용되는 그런 케이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 국민들의 분노를 고려할 때 대한민국의 그 다음 단계에서의 통합을 고려할 때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제 청문회 끝나고 12시 20분부터 JTBC 밤샘 토론을 가서 또 똑같은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아마 지금 국민들 다 똑같은 생각일 거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그 개인이 미워서 이러는 거 전혀 아닙니다. 그죠? 개인을 미워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죠? 그것도 다 훌륭한 개인인데 다만 그 사람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 일반 시민들이 볼 때 전혀 아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그분은 좀 참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아닙니까? 그죠?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박수 열심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 시민 여러분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게 지금 현재 모든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에 늘 앞서서 사실 좀 TV 토론회나 너무 많은 활동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좀 한이 맺혔는지 오늘 인사말을 이제 그걸로 이제 마무리를 해주신 것 같은데, 네, 어쨌거나 어떠한 일에서든 늘 앞장서서 앞으로도 우리 김천을 대신해서 뛰어주시기를 바라면서 자, 이번 우리 시장님, 김재선 시장님의 또 인사 말씀 듣도록 예, 하겠습니다. 모두 잘 지내셨습니까? 예. 사실 오늘 제가 나오면 안 되는데
저 비상근무 해야 되거든요. 기상특보가 있어가지고 태풍주의보가 내려가지고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은 지금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4시에 우리 김천에도 태풍주의보가 발효가 돼가지고 지금 공무원들이 오늘 새벽부터 지금도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공무원들이 나왔는데 이분들은 비상근무 존 아니죠? 예. 우리 태풍 링링이 이제 우리 김천을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태풍의 핵은 중심은 아마 지금 이제 서울 좀 인천 앞바다를 지나가지고 북쪽으로 올라가지 싶은데 예상보다는 피해가 좀 적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 크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김천에 왔는 그 비를 한번 살펴보면은 정산이 한 90mm 좀 넘어왔고 또 관문에는 한 10mm밖에 안 왔어요. 우리 김천이 큰긴 큰가 보라요. 한쪽에는 90mm 오고 한쪽에는 10mm 빼 안 오고 어제도 저기 직지사에 그 산사음악회가 있어서 갔었는데 직지사에는 비가 막 그래 막 김천만으로 짜드는데 또 포에 행사에서 갔는데 그거는 쨍쨍합니다. 그래서 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한 평균 한 30mm 비가 왔는데 비 피해는 없는 것 같은데 바람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바람이 초속 한 21m를 예상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바람 피해가 있어서 조금 전에 내 사무실에서 나오면서 보니까 피해가 이제 아포 지역에 벼가 좀 넘어졌어요. 벼가 넘어지고 어모에 사과나무가 뽑히고 뭐 저 대덕 쪽에 가면 대파 가라앉는 게 좀 높고 막 그런 게 좀 피해가 있는데 아마 피해는 뭐 큰 피해는 없지만은 이런 게 있으면은 피해는 뭐 자연적으로 또 발생하는 거니까 지금 저들이 관계 공무원들이 지금 읍면별로 해가지고 이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큰 피해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 뭐 잘 지내가서 크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우리 시민과 함께하는 우리 토크쇼, 희망 토크쇼 이런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바른시민 모니터단 우리 이장재 회장님과 우리 회원 여러분들께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우리 시정에 있어서 우리 바른 시민 모니터단에서 많은 제안도 해주시고 또 어떨 때는 날선 비판도 해주시고 해가지고 저들이 좀 어떻게 보면 두렵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시민적 시각에서 우리 시정을 잘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고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런 소통의 기간, 소통이라 하는 게 의견만 교환하는 게 아니고 공감을 하면서 인식을 함께 하면서 서로 목표한 바를 같이 함께 해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함께 한다면 그거는 완전한 그런 소통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바른시민 모니터단에서 저 송원석 국회의원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렇게 이런 시간을 맞이했는데 제가 또 아는 대로 또 저의 포부를 한번 밝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그 피해를 입으신 그런 곳곳에 이제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또 이렇게 사랑을 함께 베풀어 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드리면서 제가 좀 전에 이제 강의에서 앞서 다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땅이라는 걸 비유를 했었는데 어쩌면 오늘 이 두 분께서 함께 하시는 게 그런 또 이 소통의 다른 입장을 서로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김천에서 이제 전적으로 활동하시는 분과 또 이제 아무래도 전체 우리의 또 경제를 휘두르고 계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분께서 서로의 각자의 입장에서 또 우리의 입장에서 한번
바꾸어서 생각하는 그런 토크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김천 정치, 뭐 경제, 뭐 교육, 문화, 복지 다양한 질문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이제 청문회 하고 오셔서 그 기운을 그대로 가시지 마시고요. 여기는 부드럽게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평온하고 편안하게 그렇게 인간적으로 한번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뭐 딱딱하게 막 이런 시간 아니죠? 네, 자 그래서 부드럽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은요. 그런 의미에서 그래도 서로 칭찬은 해주고 가면 뭔가 좀 좋지 않을까 해서 두 분이 서로에게 좀 칭찬을 해주는 그동안 참 잘해오셨어요. 우리 칭찬을요? 네, 칭찬을. 자, 아무래도 먼저 멀리서 오셨으니까 제가 먼저 할까요? 그렇죠, 해주셔야죠. 네. 예, 칭찬 할 게 너무 많은데. 예, 그렇죠. 네. 우리 송원석 의원님 일단 잘생겼잖아요. 맞죠? 고맙습니다. 우리 송원석 의원님과 제가 만났는 지는 사실 얼마 안 됩니다. 저도 정치를 처음 시작을 했고 지난해 6월달 선거에 송원석 의원님도 함께 정치에 들어왔는데 저도 그때 알았는지 뭐 이제 1년 몇 개월밖에 안 됐죠. 한 뭐 1년 좀 넘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송원석 의원님과 저하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또 사업도 같이 해보고 이렇게 교류를 하다 보니까 많은 것을 사실은 배웁니다. 역시 큰 물에서 놀던 분이 다르구나.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예. 우리 송원석 의원님은 정말 패기도 있고 또 그런 또 캐리어도 좀 화려합니다. 정말 중앙에서 우리나라 큰 재정을 운용하시던 그런 분이 돼가지고 정말 우리나라의 큰 국가 경제 흐름을 꿰뚫고 있고 그게 아마 우리 송원석 의원님의 큰 장점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국회의원이 이제 되셔가지고 우리 김천에 저하고 이제 같이 우리 김천에 일을 하시면서 김천 발전을 위해서 정말 중앙에 가가지고 큰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또 김천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국비를 안 받아오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시의 시비는 정말 얼마 안 됩니다. 나중에 설명한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1조 예산이 넘는다 그랬는데 우리 시비는 예산은 시에서 시 세수 받아오는 건 830억밖에 안 됩니다. 다른 데는 다 받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돈 예산을 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우리 따오셔가지고 우리 김천 발전에 큰 밑자리를 깔아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앙부처에 또 제가 뭐 이런 걸 좀 송 의원님 좀 해주이소 이렇게 하면 또 화끈하게 뭐 해가지고 또 뭐 잘 막 칼을 쫙 따르듯이 딱 해가지고 막 해결을 딱 해주시니까 그게 우리 일하는데 참 큰 도움이 된다 생각을 합니다. 정말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우리 국비를 받아오는데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2천억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송원석 의원님과 함께 우리 김천 발전을 위해서 모든 가치의 중심은 시민들한테 두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이장재 우리 회장님께서 뭐 저는 무소속이고 우리 송원석 의원님은 정당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저는 아침에 출근하면서 제가 또 일을 하면서 제가 뭐 소속이 있니 그 생각도 안 합니다. 일만 그냥 하는 거지 하면 되는 거지 시민들 보고 일만 하면 되는 거지 그게 내가 뭐 송원석 의원님도 똑같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천이 좀 다른 지역에 비해 가지고는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과 또 저 시장하고 그래도 이게 좀 잘 공조가 잘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앞으로도 우리 송원석 의원님과 함께 우리 김천 미래를 위해서 한번 같이 신발 졸라매고 열심히 한번 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칭찬을 해달라고 이제 말씀을 부탁을 드렸더니 너무나 많은 것을 감동의 어떤 메시지로 전해주신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그 부인이 남편 자랑하는 느낌. 여보 돈 좀 많이 벌어와. 나 우리 애들 잘 먹여 살릴게요. 뭐 이런 그런 느낌이 착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좀 부담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든든한 아빠 역할을 하고 계시죠? 네, 우리 든든한 우리 김천의 아버지 우리 송원석 의원님의 또 역시 또 시장님 칭찬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보니까 예정된 시간에 지금 한 반 가까이가 벌써 지나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시장님이 칭찬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엄청 부담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우리 시장님 정말 제일 중요한 또 제일 큰 장점은 무엇보다도 소탈함인 것 같습니다. 우리 쉽게 또 얘기하면 인간적인 면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쭉 길 가다가 촌의 그 밭에 또는 논에 옆에 그 앉아가지고 같이 그 막걸리 한 잔 이렇게 탁 하고 탁 돌려가지고 한 그런 느낌을 보면 딱 그 받는 것 같습니다. 그게 사람들과 사람들 간의 사이에 거리를 좁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그게 인간관계가 그렇게 쉽게 편하게 이렇게 어울러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생활하는데 엄청나게 큰 도움이고, 특히 이제 뭐 앞서 시장님께서 작년에 선거할 때 이제 우리 처음 정치하는 데 나왔다 했는데, 정치는 결국은 이제 사람을 이렇게 끌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게 우리 시장님의 어마어마한 정치적 자산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모르긴 해도 그래서 앞으로도 시장님이 활동하시는 데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도움을 많이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뭐 사람이 소탈하다고 해서 뭐 소탈하게 일도 뭐 대충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일하시는 거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또 일은 또 잘하시더라고요. 최근에 시장님이 지금 캐치프레이즈로 들고 나오신 게 해피투게더 김천 운동이라는 게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김천의 10년 발전 계획을 세우는데 도심지에 뭐 도로나 이런 걸 어떻게 하겠다, 재생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시장을 그러니까 지금 이 시장은 이 시장이 아니고 저기 있는 시장 재래시장을 어떻게 살리겠다, 이런 계획도 중요합니다만은 해피투게더 김천운동은 보니까 마인드를 바꾸자, 태도를 바꾸자, 우리 생각을 바꾸자, 이런 부분이라서 더 근본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과거를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하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했던 전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새마을운동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마을운동이 바로 우리 요 근처에 구미 쪽에서 발상이 됐지만, 새마을운동이 보면 잘 살아보세라고 하는 한마디 속에 들어있지만 실제로는 근면자조 협동이라고 하는 정신개혁 운동이었습니다. 그 정신개혁 운동으로 해서 오랫동안 캐캐묵었던, 좀 낡았던, 낙후되었던 우리의 마인드를 정말 열심히만 해보자 하면 될 수 있다, 뭔가 바뀐다, 우리 미래는 지금과 또 다르다, 이런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메시지와 희망을 굉장히 많이 줬거든요. 그래서 그게 성공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뭐 새마을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보면 좀 하찮게 생각하는 이런 경향도 있는데, 대한민국 밖에만 나가면요 전 세계에서 새마을운동 배우겠다고 지금 줄을 서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인데, 제가 이거 뭐 새마을을 너무 많이 얘기하면 좀 안 맞고, 우리 시장님이 지금 최근에 이렇게 질서, 청결, 안전 등등 해서 7가지 정신개혁을 위한 어떤 해피투게더 김천운동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참 좀 앞으로 많이 퍼지고 시민들이 호응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김천시에 우리 시민들 생각부터 바뀌고, 그래서 김천시 자체가 차원이 다른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런 운동으로 갔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점에서 소탈한 김충섭 시장님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운동을 하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하고 계시다, 그런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칭찬을 줄일 수가 없지요.
어떻게 줄이겠습니까? 워낙 잘하고 계시는데. 네. 자, 일단 제가 첫 번째 질문인 칭찬은 시간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네, 다음부터 이어질 질문은 3분 안에 대답을 해주시고, 저 위에서 마이크를 내려버립니다. 3분이 지나면. 예, 그러니까 저 시계 보이시잖아요. 네, 딱 보시고. 국회하고 똑같이 합니까? 예, 마이크 내려버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정해진 시간 안에 또 이제 모든 걸 진행을 해야 되니까 양해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드릴 질문은요. 이제 요즘은 아무래도 이 관광에 대한 사업들을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김천 또한 관광 인프라가 대대적으로 확충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다른 지역하고 좀 차별화된 그런 관광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 우리 시장님께서 이제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예, 관광에 대해서요. 예, 이제 정말 관광의 시대가 정말 왔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소득이 작년도 이제 3만 불을 넘었지 않습니까? 이제 기본적인 그런 생활 생계는 해결이 되고 하기 때문에 자기 여유를 찾는 그런 이제 문화, 예술, 스포츠, 관광에 대해 가지고 이제 많은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저들이 준비해야 될 게 관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관광 산업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이냐, 어떠한 부분에 우리가 선점을 해야 될 것이냐, 그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광의 효과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일반 제조업의 고용 효과도 소득도 2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관광 산업이 미래 산업이기도 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산업이기도 합니다. 우리 지역의 관광, 옛날의 관광은 보면은 뭐 이래 버스 옛날 타고. 그런 뭐 문화재 이런 사찰 이런 위주로 이제 보는 관광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고 즐기고 자기가 체험하고 맛을 보고 하는 그런 관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경주가 관광지로서 옛날에 우리 수학여행 가던데 다 갔었는데 지금 안 가는 이유가 한 번 갔다 오면 경주는 안 갑니다. 한 번 봤기 때문에. 지금 관광은 체험을 하고 느끼고 맛을 보고 이렇게 되면 다음에 또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 관광의 패턴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도 권역별로 이제 관광지를 뭐 계속 조성을 해오고 있습니다. 직사 권역도 있고 수도 계획도 있고 또 포항댐 계획도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런 시설을 이렇게 이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김천에서 머무르는 뭔가 김천에서 소득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꾸 만들려만 놓으면은 집만 지놓으면은 거기 관리하는데 돈 받습니다. 사실은 그 안에 무슨 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사람들이 끌어모을 것이냐, 거기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지사의 그 하야로비 공원에 대해서도 그런 숲도 어울리고 하니까 그런데 힐링 공간을 마련해가지고 좀 정신적인 여유를 찾으러 오시는 분들을 좀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포항댐에는 또 뭐 호수가 멋지게 있으니까 그런 게 좀 그런데 또 그 짐 와이도 있고 뭐 놀이시설도 있으니까 가족들하고 이래 와서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좀 또 프로그램도 그래 보강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관광 사업이 있습니다만은 제일 먼저는 좀 김천에 소득의 기결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저희들이 좀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우리 김천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직지사의 나이트 투어라든지 또 직지사 그 문화공원에 밤에 빛날 수 있는 그 루미나리에 이런 걸 좀 만들고 부항댐에도 밤에 좀 조명을 해가지고 밤에 와가지고 김천에서 하룻밤 자고 뭐 자두도 한 상자 사가지고 가고 짜장면도 돼지국밥도 한 그릇 먹고 가고 하룻밤 여간을 자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좀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옆에서 뭐 좀 자꾸 재촉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네 하면은 이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눈치 빠르시네요. 그냥 네 했을 뿐인데. 그래요. 사실은요,
그 실적 위주의 그런 사업보다는, 그러니까 뭔가 덩그러니 건물이나 조형물을 세워서 실적 세우는 어떤 그런 사업들로 인해서 많은 질책들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실적이 아닌 어떤 실리적인 그런 사업을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은요, 계속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얘기 잘 들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질문. 아무래도 요즘에는 뭐 경기, 경제, 뭐니 해도 머니. 네, 여기에 관심들이 참 많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경제에 관련해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오셨기 때문에 사실 경제통 이렇게 통할 만큼 대표적이신 우리 의원님께서 지금 현재 현 정부의 경제 정책과 김천의 어떤 경제 정책의 정책의 연관성과 앞으로의 긍정적인 방향을 좀 제시해 주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경제 문제는 참 어렵습니다. 제가 아시다시피 이제 경제 분야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해왔는데, 사실은 어디에 가서 어디서든 얘기해도 경제 얘기하면 사람들이 딱 한 5초 10초만 지나면 눈이 힘이 싹 풀립니다. 힘들어요.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하고.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뭐 전반적인 경기 지표로 얘기하면 성장률도 뚝 떨어졌죠. 수출은 지금 9개월째 마이너스를 달리고 있죠. 소득 분배는 사상 최악으로 가고 있죠. 일자리는 예전보다 일자리 창출이 3분의 1 토막 났죠. 그 다음에 뭐 반도체 이런 거 요새 엉망진창돼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되는 게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되는 게 없는데 왜 그러냐에 대해서, 그게 중요한데 왜 그러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이 달라요. 특히 이제 이 정부에서 정책 결정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야, 없는 사람들한테 소득 좀 많이 올려주면 그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지금 쓰는 것보다 더 많이 쓸 거 아니냐, 그러면은 소비도 늘어나고 그게 성장도 되고 투자도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원래는 이 성장이 되어서 생산을 많이 하고 경제가 성장하면 그 과실로 이제 소비가 늘어나고 하는 게 일반적인 경제 이론이고, 그게 맞는데 이제 이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차가 말을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완전히 반대의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우리 김천과 관련해서 하나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최저임금을 많이 올렸어요. 최저임금을 지난 2년 사이에 무려 30% 가까이 급등을 시켰는데, 최저임금이 올라가니까 우리 여기 미장원에 옛날 같으면 새끼 미용사를 다 두고 있었는데, 새끼 미용사들은 소위 말하는 견습생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돈을 한 100만 원도 안 주고 너 알아서 기술 배워라, 기술 배우는 값으로 월급을 주는 셈 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최저임금을 왕창 올리니까 도저히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나가는 거잖아요. 아웃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정말 100만 원만 줘도 정말 고맙다 그러면서 와서 기술 배우고 자기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데 실업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제가 더 어려워지죠. 지금 최근에 일어났던 버스 파업 막 나고 했는데, 김천은 그런 사례가 없었어요. 왜냐,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없었는데, 버스 파업이 일어난 게, 버스 운전 기사들 있잖아요.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인 급여 체계가 고정적으로 도는 기본급보다 근무 시간에 따라서 주는 수당적인 그런 게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일주일에 52시간 딱 근무 시간을 딱 한정을 하니까, 이 양반은 경우에 따라서는 60시간, 65시간 더 해서 돈을 더 벌고 싶은데 한도를 주니까 못하는 거예요. 52시간 줄어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수당이 줄어드니까 집에 가지고 가는 돈이 줄어들어. 그럼 집에 가면 뭐라 그래요? 와이프가 또 할 거 아닙니까? 애들을 학비도 내야 되고 쓸 돈은 많은데 그거 안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야, 우리 이거 안 된다 해서 파업을 막 하지 않습니까? 파업한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뭐라 그랬어요? 당신들 일하는 시간 줄어들어가지고 소득이 줄어들지만 그걸 채워주겠다. 무슨 돈으로? 자기 돈 쓸 리가 있나? 국가 돈 갖다 쓰겠지. 그죠? 재정에서 갖다 메운다. 또는 버스 요금을 올린다. 지금 그래 했던 거 아닙니까? 요금이 올라가면, 버스 요금이 특히 올라가면 누가 손해를 봅니까? 제일 피해 입는 게 서민들이에요. 서민들. 그렇잖아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이제 고위직이니까 다 자가용 끌고 다니시겠지만, 우리 많은 또 시민들은 다 버스 타고 다니잖아요. 버스 타고 다니는데 버스 요금 올라가면 서민들만 죽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 정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한쪽 측면만 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민들을 위해서 소득을 올려주기 위해서 최저임금도 올리고 또 좋은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 주 52시간 제도도 적용하고 그래서 소득 주도 성장하겠다고 누가 그러죠? 이 정권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 하는데 그걸로 이겨내가지고 피해는 없는 사람들이 다 진단 말이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잘못된 정책은 바꿔야 된다. 이 잘못된 정책 빨리 바꿔야 된다. 그래서 제가 법안을 냈지 않습니까? 최저임금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주 52시간 하는데 좀 적용 대상을 나눠서 예외는 예외대로 두고 또 업종별로 차별화할 거는 차별화하고 그렇게 해서 경제에 좀 주름지는 거를 좀 줄여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최저임금 올라가니까 지금 여기 촌에 양파 농사 짓는 분 계세요? 사과 농사 짓는 분. 그 외국인들 갖다 쓰는 것도 일당이 왕창 올라가지고 좀 갖다 쓰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만큼 지금 힘듭니다. 그래서 좀 단편적으로 생각을 하고 누구 특정 계층이나 특정 집단만을 위한 어떤 정책을 한다는 요거 생각이 굉장히 경제는 잘못된 생각이다. 경제는 각 분야가 전부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 앞으로 제가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무리 좋은 것도 제가 아까 우리 좋은 광고를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봤지만 그 누군가는 그게 상처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좋다 하더라도 그걸 좀 더 적당하게 조율할 수 있는 유연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유연성 있는 촉매의 역할을 앞으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어지는 질문은 우리 시장님께 드리도록 할게요. 뭐 지금 사실 아까 뭐 벼가 좀 쓰러졌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만은 큰 피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그런데 또 그 앞서서는 우리 이 풍작이라서 너무 풍작이라 가지고 양파를 정말 다 뒤엎거나 이런 일까지 생긴 만큼 그 가격이 폭락을 해서 농민들이 굉장히 시름을 앓고 있었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그 좋은 또 대응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신지 네, 좀 궁금해 하시네요. 농산물 가격 과잉 생산 폭락에 대해 가지고 좋은 어떤 대안. 네. 원래 우리 김천이 지금 상당히 좀 가수 농사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속상해하고 아픔을 많이 겪었습니다. 특히 자두 중에서도 대석했는 조생종했는 분들이 조금 많이 어려움을 겪었고 또 양파가 과잉 생산돼 가지고 양파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많이 속상해했습니다. 이건 양파 농사 하신 분 계십니까? 네. 예. 그거 쪼기만 자꾸 하네요. 그거 뭐 여러 가지 하네요, 그거는. 예. 정말 농산물이 풍년이 들어도 사실은 저들 입장에서는 걱정입니다. 적당하게 풍년이 들어야 되지. 이게 과잉 생산이 돼가지고 올해 재배 면적이 늘어나는 건 아닌데 양파도 그렇고 자두도 그렇고 한 10% 넘어갈 정수가 되었습니다. 농작물은 5%만 생산량이 늘어나면 가격이 폭락한다고 합니다. 그건 우리가 또 경험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10%가 넘어 정수가 되니까 가격이 폭락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양파 농사 짓는데 일손돕기 하러 한번 우리 시청의 직원들하고 한번 땡빛에 가서 한번 해봤는데 양파가 수박만 합니다. 무겁습니다 하나가. 그 정도로 양파가 큽니다. 크게 잘 됐습니다. 자기도 양파 농사를 농가 같이 농가 주인이 밭주인이 자기 40년 농사를 지어봤는데 양파가 이렇게 잘 되는 건 처음 봤답니다. 그러고 심었는 거 하나도 안 주고 다 살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양파가 잘 됐는 건 좋은데 이게 가격이 폭락이 돼가지고 어려움을 정말 많이 겪었습니다. 대석 자두는 한 상자 2,000원도 경매 못 받습니다. 하도 많아가지고 경매를 안 했는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되돌아가는 수가 있습니다. 2,000원 한 상자에 2,000원 경매 받으면 얼마 남습니까? 상자값이 1,200원, 1,300원 됩니다. 그리고 상하차비 또 그 집에서 옮기는 거 남는 거 하나도 없고 밑집니다. 그래도 그것도 또 생산되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게 참 타도 답답하니까 몇 푼이라도 팔아먹으려고 나오는데 거기 제값을 못 받으니까 속상해가지고 소주 자시고 이래가지고 좀 하시는데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양파도 그렇고 자두도 그렇고 많이 생산이 됐는데 이제 대책을 뭐 특별한 솔직하면 뭐 대책은 없습니다. 일단은 많이 먹어줘야 됩니다. 국민들이 많이 좀 양파를 이제 팔아주긴 했는데 그래도 우리 김천에 있는 그 저기 집단 급식소가 많이 있습니다. 학교도 있고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식당도 있고 또 이제 이전 기간에 혁신도시의 그런 이 공공기관에 군의 식당도 있고 이런데 저들이 양파를 좀 많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또 대만에 수출도 좀 많이 했습니다. 800톤인가 이렇게 수출도 하고 해가지고 그래도 가격이 좀 안정이 됐습니다. 물론 산지 폐기도 했습니다. 밭 갈아 엎은 데도 있습니다. 돈을 그 예산을 좀 보조해주고 그 밭채로 갈아 엎은 데도 있는데 그게 좀 농산물 가격이 좀 불안정하고 해가지고 정말 농민들이 농사 지는데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산물 가격 정말 조금 더 심는 재배 면적 그거를 적정 재배 면적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들도 지도를 해 나가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농민들도 좀 따라주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행정위원회에서 하는 거대로 반대로 하면 돈 못 내려가지고 또 안 하는 분도 계시고 그렇게 좀 답답합니다. 어떻게 좀 서로 간에 이제 그동안에 좀 그런 게 좀 신뢰가 안 쌓여서 그런가 본데 서로 좀 믿고 이렇게 하면은 언젠가는 그래 이제 그 가격 안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더 많이 생산되고 이렇게 하거든 우리 시민들이 소비자들이 일단은 그걸 좀 팔아주고 그쪽에 좀 더 자시 줘야 됩니다.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농산물이 가행 생산되고 하면은 저들도 또 그런 팔아주기도 할 것이고 또 일단은 수출을 좀 할 수 있도록 보조를 좀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대한민국의 모든 중국집을 다 계약을 해가지고 양파는 김천 양파만 먹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띄워보죠. 짜장면 많이 자시면은 양파 많이 소비됩니다. 양파 많이 들어갑니다. 짜장면에. 네, 웃자고 한 얘기였고요. 그 김밥에도 양파를 넣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래서 사실은 또 김밥에다 양파 넣는 걸 한번 개발하면 양파 소비가 많아지지 않을까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김혜영 회장 뭐 들어갔어요. 5단의 김밥. 그 김밥에 양파 한번 넣어봐요. 양파, 네. 양파 그리고 자두는 이제 웬만하면 이제 주스도 만들고 막 그렇게 자꾸 우리가 고민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아이디어들을 많이 여러분께서 제공해 김밥 좋았어요. 이런 아이디어 많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 우리 의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보궐선거 이후로요 지난 5월까지 김천 전 지역의 520여 개의 마을을 모두 다니셨답니다. 알고 계셨어요? 대단하시죠? 그래서 운동화를 신고 열심히 뛰어다니시고 계시는데 그렇게 쭉 다녀보시니까 김천의 속속들이 아마 다 들여다보셨을 것 같은데 김천에 지금 현재 그렇게 숨은 어떤 우리의 숙제거리라고 할까요? 그런 걸 아마 좀 발견하셨을 것도 같아요. 그 김천 뭐 저는 사실 의외로 놀라긴 했는데 그 작년에 6월 13일 날 선거가 끝나고 7월 30날부터인가 해서 8.15까지 이렇게 그때도 한번 면단위 마을회관을 한 바퀴 돌았는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정말 더웠거든요. 아시죠? 뭐 39도 40도 올라가는데 어마어마하게 더웠는데 가니까 마을회관에 에어컨이 없는 데가 있더라고요. 에어컨이. 그래서 아니 이렇게 더운데 에어컨도 없이 어떻게 지내냐 알아보니까 연초에 이제 우리 시장님이 그 각 마을에다가 소요 조사를 하는데 수요 조사를 하는데 그때 이제 에어컨 할 거냐 냉장고 할 거냐 TV 할 거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옵션 중에
그 1월 달이니까 한겨울이잖아요. 겨울에 하니까 에어컨을 선택하는 게 상대적으로 적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시골에서 이제 마을 회관에는 당장 급한 게 이제 냉장고라든지 냉동고 이런 게 좀 김치 냉장고 이런 것들이 좀 소요가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녀보니까 에어컨이 없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마을 회관은 기본적으로 할머니 방, 할아버지 방, 거실 뭐 이런 정도로 대충 돼 있는데 에어컨이 방 그렇게 2개 있고 거실이 있으면 공간이 3개인데 하나도 없는 데가 여러 군데 있어서 제가 시장님께 이제 한 바퀴 돌고 난 뒤에 건의를 했어요. 시장님 이제 그 민선되고 난 뒤에 이제 3번째 시장님 출범인데 시장님 출범 그 기념으로 시골에 선물 하나 주시라. 에어컨이 하나도 없는 데가 있더라. 해서 했더니 그 에어컨 그 예산을 반영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금년에 집행이 다 됐죠. 벌써 여름 다 지나갔으니까. 예, 다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다 들어가고 또 공기청정기도 하나씩 다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니보면은 실제로 현장에서 진짜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지금 조금 전에 그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정보고회를 종전에는 이제 그 읍면동 단위로 이렇게 하는데 김천에 이제 22개 읍면동이 있으니까 하루에 한 3개 읍면동 하면은 3, 7은 20일, 7일 정도면 이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읍면동에 이렇게 나오시라 그러면 나오시는 분들이 사실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민들을 일일이 좀 찾아가서 한번 인사를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금년 1월 달부터 한겨울에 이제 그 마을 회관을 찾아가는 어정 보고회를 했어요. 했는데 6월 달까지 만 5개월 이상이 소요되더라고요. 매일 여기 김천에 있으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국회 활동을 하면서 주말에 또 내려와서 또 주중에 시간 있을 때 잠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6개월 가까이 만 5개월 이상이 소요되면서 마을 회관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돌고 나니까 정말 숨어 있는 아쉬움들, 민원 사업들이 무엇이다 하는 게 많이 나타났고 그 중에서도 몇 가지 이제 농업과 관련, 김천은 기본적으로 농업 도시잖아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농업과 관련된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나오는 즉시 그거를 또 농림부에 전달을 해가지고 현장에서 바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농민들은 주로 이제 농약에 대한 부분하고 그러니까 그게 그 잔류 농약 그 제한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모작을 하는 경우에 2가지 작물에 그 농약이 따로따로 들어가는데 그게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이모작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제도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발생하고 해서 농림부하고 협의해서 그런 걸 조치를 하고 하는 그런 게 상당히 좀 보람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앞으로도 실제로 현장에 계신 우리 시민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거, 몸으로 아쉽게 느끼는 거 이런 거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했던 것들은 특교세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상당히 이제 몇 군데를 해결하고 하니까 저도 굉장히 뿌듯하고 주민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고 이게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주민들이 생각하는 정치의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 송호석 의원님께서 이제 우리 김천의 곳곳을 달아다니면서 또 틈틈이 서울까지 올라가서 큰 물에서 또 일을 하셔야 되고 해서 그래서 KTX를 만들었잖아요. 서울에 왔다 갔다 하시기 편하시라고. KTX 최근에 그 김천 구미역에 KTX 한 번씩 더 정차하도록 만든 거 알고 계시죠? 네, 예. 왜냐면 언제든지 가가지고 주십시오 해야 되기 때문에 KTX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설이 제가 금방 생각이 났네요. 자, 앞으로 또 많은 활동을 부탁드리겠고 많이 피곤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래도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통 질문을 제가 좀 드리면은요, 이제 우리 그 중부 내륙 철도 이제 지금 현재 결정 났잖아요. 앞으로 이 어떤 영향을 우리 김천에 미치게 될지 우리 시장님과 간단하게 들어오기 시간이 다 돼가니까요. 앞으로 아마 이런 우리 김천에 좋은 영향이 끼쳐지지 않을까. 1분. 네. 중부 내륙 철도가 이제 예타 면제 사업으로 확정이 돼가지고 이제 건설이 되게 됐습니다. 그 역사가 깊죠. 중부 내륙 철도는 물론 고속 철도는 아닙니다만은 남부 내륙 철도
남부 내륙철도 말씀하시죠? 남부 내륙철도, 김천 거제간 철도 역사가 좀 오래됐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 그 기공식 했습니다. 김삼선 감이성 박정희 대통령께서 우리 성희학교 오셔가지고 그때 김삼선 기공식까지 했는데 사실은 그 당시 재정이 여의치 못해가지고 포기가 됐죠. 그런데 이제 수십 년 만에 50년 넘어가지고 이제 김천에서 거제 가는 철도가 이제 건설이 되게 됐습니다. 그 동안에 정말 시민들께서 김천 거제 간 철도 건설에 대해 가지고 많은 염원을 보내주시고 많은 힘을 모아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동안에 여러 전임 시장님들께서도 이 남부 내륙 철도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주시는데 또 우리 송원석 의원님께서도 이번에 그 국회에 진출하셔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수고를 해주셨어요.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 남부 내륙 철도가 되면은 정말 우리가 김천에서 서울까지 가는 게 이제 1시간 20분 하면 가지 않습니까? 또 그것도 이제 김천에서 1시간 20분 정도 하면 또 거제까지 갑니다. 그래서 경남 남부 지역을 우리가 김천에서 아우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남부 지역에 있는 풍부한 수산물이라든지 이런 게 우류가 좀 쉽게 돼서 우리 김천이 좀 더 철도 교통의 그런 중심지로 자리 잡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아울러서 또 김천에서 문경을 잇는 그 중부 내륙철도 지금 그 수서에서 경기도 수서에서 문경까지 중부 내륙철도를 건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문경에서 우리 김천까지 연결하면은 우리 김천을 정말 사통팔달 그런 철도 교통의 중심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좀 더 앞으로 더 하고 싶은 것은 김천 전주간 철도가 그게 좀 되면은 호남 지방을 아우르는 서해안을 연결하는 그런 도로망 철도망이 구축돼 가지고 김천이 명실상부하게 김천 그 대한민국의 철도 교통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중부 내륙철도 그리고 남부 내륙철도 이게 좀 확정이 되고 하니까 김천의 철도 산업에 대해 가지고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 어모에 가면은 로윈 지금은 뭘로 바뀌죠 이름이? 다원시스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김천에 우리 어모에 가면은 철도 차량 객차 만드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하는 큰 회사가 있습니다. 다원시스라는 그 회사가 지금 더 크게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HTL이라는 그 철도 제작차를 제작하는 그 회사가 지금 공단에 지금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김천의 철도 산업 관련되는 그런 기업들이 좀 많이 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또 저들도 그쪽에 중점을 맡아가지고 산업단지 입주 기업 유치하는 업종에 대해서 중점을 그쪽으로 맞춰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네. 그렇습니까? 네. 고막 끊으려고 그래 한마디보다 끊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김천이 참말로 우리 김천이 이렇게 성장하고 했는 거는 사실은 1905년도에 경부선 부설되면서 김천역이 생기면서 김천이 사실은 역사에 좀 드러났습니다. 그전엔 크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김천은 철도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도시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철도 산업을 좀 우리 김천에 좀 많이 부흥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우,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시겠습니까? 시간을 적게 드려 죄송하고요. 자, 의원님께서도 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중요한 말씀은 시장님께서 다 해주셨기 때문에 그 행정적인 지금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남부 내륙철도는 이제 김천서 진주 거제를 연결하는 노선이고 우리로서는 이제 남쪽으로 가는 거 못지않게 이제 북쪽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천과 문경 구간에는 지금 기본 계획 수립비가 지금 들어가서 기본 계획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예비 타당성 조사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금년 2월달에 이제 신속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은 되었고
남부 내륙철도는 그 같은 시기에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를 받은 거고. 근데 어쨌든 문경에서 조금 전에 시장님 말씀하셨지만 문경서 수서까지는 지금 공사 이제 사업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김천 문경 구간도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절차적으로 볼 때는 그 정도 이제 그 갭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민 여러분들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이건 예비 타당성 조사를 KDI라고 알고 계시죠? KDI라고 한국개발연구원에 거기에서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 예비 타당성 조사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시민 여러분들하고 힘을 합쳐서 이 부분을 관철해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향후에 이제 김천이 알다시피 서울하고 부산하고 이제 수도권과 남해안 지방의 딱 가운데 중간 지점이고, 그 다음에 동해하고 서해, 동쪽과 서쪽의 횡으로도 딱 중앙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륙의 그 거점으로서 철도 산업이 김천을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하고 연계해서 생각하면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시장님께서 이제 김천의 관광 말씀을 하셨는데, 김천에 1600년 된 직지사라고 하는 큰 절이 있지 않습니까? 1400년 된 그 청암사 아시죠? 청암사 그 인현왕후라고 전국의 절 중에서 그 공전한다 왕후님하고 이렇게 인연이 있는 절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청암사는 인현왕후의 그 한이 서려 있는 그런 절입니다. 그래서 큰 고찰들이 두 군데가 있고, 또 그 가운데 최근에 만들어진 부항댐이라고 하는 최신 또 관광지화 될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를 접근을 하려고 그러면 외부에서 사람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철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다른데 외지에서 김천 쪽으로 사람을 유입시키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아무튼 시장님하고 힘 합쳐가지고 우리 시가 잘 발전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스갯소리로 길라면 땅값 오르잖아요. 그냥 땅값 오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김천에 이 교통망이 좀 더 원활해지고 확장됨으로 인해서 분명히 우리 김천이 더 가치 있고 더욱더 잘 사는 그런 도시가 되지 않겠냐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땅값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저 투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가치가 그만큼 올라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예,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질문을 조금 이렇게 생략하는 것도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일단은 그 올해도 잘 해 오셨습니다만은 이제 내년 예산을 집행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장님께서 2020년도에 이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예산 산업이 있으시다면은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그 간단하게 이제 짚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 어떻게 편성할 것이냐? 그러니까 중점적인 중점적으로. 것만. 네. 예산 올해 이제 2019년도 올해 처음으로 김천 역사상 예산 1조 원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지금 한 1조 800억 가까이 되는데, 처음으로 1조 60원으로 당초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정말 그 우리 김천으로 봐서는 어떻게 예산 면에서는 큰 하나의 좀 작은 역사를 썼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 군수의 역할이 제일 큰 게 뭔가 압니까?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돈을 어떻게 쓰느냐, 그게 시장의 역할의 90%입니다. 그 돈을, 세금 받은 돈을 어떻게 우선순위를 편성해 가지고 어떻게 낭비 없이 생산적으로 집행하느냐, 그게 시장 군수의 역할입니다. 그거 잘하면은 그 시장 군수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말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사정도 물어보고, 또 그러고 지역 여건, 또 국가 경제하고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편성을 합니다. 금년도에도 그랬지만 내년도에도 아무래도 중점적인 그 부분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일자리, 경제 분야에 조금 많이 좀 편성을 좀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또 산업단지를 만들고 그런 기반 시설을 도로망을 확충을 하고 도로망 지금 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남북 연결도로도 하고 올해부터는 새로 저 공단에서 나오는 도로 산업단지에서 그 탑웨딩에서 그저기 법원으로 가는 달봉산 터널도 뚫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연결이 되도록 해서 교동 쪽에도 단골 쪽에도 좀 개발의 붐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기반 시설도 또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제 시정 목표하고도 뭐 일맥상통합니다만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그런 도시, 소외받지 않는 그런 계층이 생길 수 있도록 좀 그런 계층이 없도록 촘촘한 그런 포용하는 그런 사회 안전망, 복지 정책을 좀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네. 또 예입니까? 네. 네. 예, 그래서 저게 그렇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 데 있어서 정말 그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고 해야 됩니다. 당장 시민들한테 인기를 받으려 그러면은 인기 박수를 받으려 그러면 예산 보조금 원래 1,000만 원 주던 단체 2천만 원 주고 보조금 50% 해주는 거 70% 해주고 이러면 대부분의 박수 박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거는 소비적이지 않습니까? 미래를 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정말 그 자치단체 나중에 가면은 자치단체 진짜 부실 덩어리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거를 정말 다 받아줘야 되지만은 그 우선순위를 따져가지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기고 되는 건 되는 기고 이렇게 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예산을 편성도 그렇지만은 집행도 정말 생산적으로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엄마 가계부 잘 써주세요. 네. 정말 이제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꼼꼼하게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잘 꼼꼼하게 생기셨잖아요. 그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막 과소비하고 그럴 거가 명품 사고 그런 엄마 같이 보이진 않잖아요. 그죠? 네, 이제 아마 이제 마무리 질문처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의원님께 자, 앞서서 이렇게 열심히 살림을 산다고 했으니까 많이 이제 벌어다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이미 벌써 2018년도만 해도 155억 원을 증액시키는 등 굉장히 예산 확보에 능력이 있다라고 인정을 받으신 분이시거든요. 또 뭐 올해 보니까 교통안전 체험 및 역사 박물관, 네, 그리고 또 자동차 튜닝 클러스터 같은 이런 센터 건립에 대한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포함된 예산을 지금 계속 추진 중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이렇게 하실 때 힘드신 거 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좀 받아오 있어 이러고 받아오면 잘했네요 이걸로 끝나지만 굉장히 힘이 드실 것 같아요. 그거를 한번 속 시원하게 나 이래 힘들게 했습니다 라고 한번 간단하게 한번 속 시원하게 한번 풀어보시면 그 시간을 드리도록 하면 어떨까요? 네네네. 그 전에 제가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송 의원님한테 국비 좀 많이 보내주이소. 쓸 데 많습니다 이게. 봐봐요. 엄마가 남편한테 좀 더 벌어 있어 이제 잔소리 하듯이. 네. 맞습니다. 그 예산이 그 제일 큰 관심사죠. 그건 맞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어떤 사업을 가져올 거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행동을 했느냐, 어떤 액션으로 예산을 해왔느냐 네. 이걸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당근과 채찍이잖아요. 당근과 채찍, 그죠? 말 안 들으면 그냥 쎄리 패고 또 말 잘 들으면 당근 갖다 주고 하는 거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원래 제가 이제 예산실에 오래 근무를 하고 했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시장님 말씀하셨지만 쓸 때는 정말 많습니다. 전 부처가 다 자기 사업이 중요하다. 예산을 더 늘려달라. 전 지자체가 다 우리 지자체의 이 사업이 가장 필요하다, 시급하다. 또 모든 공공기관 그리고 보조금을 받는 또 민간 단체, 대한민국의 거의 기관이나 단체에 해당되는 입장에서 예산과 전혀 무관한 데는 잘 없을 겁니다. 아마 김천시에도 관련되는 기관 단체 협회 예산 시청에서 편성하는 예산에
전혀 관련 없는 데가 잘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 달라는 대로 다 합치면 사실상 뭐 엄청나게 금액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데는 없지만 그래도 할 수 없이 한두 군데 깨물어야 됩니다. 잘라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거꾸로 입장이 예산을 편성하던 입장에서 내가 예산을 달라고 해야 되는 입장이 됐잖아요. 내가 가서 막 매달려야 되는 거야. 전에는 가만히 있으면 달라고 막 오는데 에이 안 돼 너 줘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내가 가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입장이 완전히 180도 달라졌잖아요. 근데 달라졌는데 포인트가 하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이제 그 공무원을 할 때 예산실에 있을 때는 제가 이거를 컨트롤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그 고향 사업을 눈에 띄게 이걸 챙기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바로 그것도 또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데 지금은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이게 끓일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가서 무대 보러 가서 막 욕. 우리 시의님 요 몇 분 계신데 가가지고 시에 가가지고 공무원들은 막 욕하고 그러죠. 예산 확보하려고 똑같아요. 차이 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가서 당근과 채찍입니다. 예산실에 있는 공무원 후배들한테 가서 막 협박도 하고 또 뒤로 돌아서서 살살 달개면서 소주도 한잔 해가면서 또 살살 달래기도 하고 결국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몇 번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서로 막 눈에 핏발 써가지고 했다가 또 돌아서 가지고 막 끌어안고 또 환하게 웃었다가 그 과정을 한 두세 번 이렇게 거치다 보면은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거를 얼마나 잘 해내느냐 하는 게 결국은 예산을 확보하는 기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현직 공무원 할 때 가만있어 여기 시청의 공무원들 얼마나 여기 몇 분이나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이쪽에 문화회관 예술회관에서 아마 특강할 때 석회인지 조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도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산을 잘 따오는 법 그거를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모든 인맥을 총동원해라 조금 전에 했던 당근과 채찍 그런 걸 활용해라 여러 가지 이런 타이밍이 또 중요하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잘 알고 있고 또 정부의 여러 가지 예산 카테고리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느냐 하는 걸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이해도가 높으니까 필요한 부분은 제가 적극 나서서 예산을 잘 따오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이미 말씀을 다 해주셨어요. 자동차 튜닝 클러스터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김천시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앞으로 자동차 튜닝 관련 산업이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우리 김천 같은 이런 지역에 다른데 이렇게 사업체를 유치하기에 상당히 적합한 업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우리가 계속 힘을 모아서 예산을 좀 늘려 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우리 송원석 의원님을 딱 보면 정말 스마트 젠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의원 활동을 하시면서 제가 보니까 송원석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야시 아니면 깡패. 그러니까 송원석은 없다. 스마트 정말 한 모습은 다 버려두시고 그냥 오로지 우리 김천을 위해서 돈 받아 와야 되니까 가끔은 야시도 됐다가 가끔은 깡패도 됐다가 그렇게 본인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우리 김천을 위해서 뛰고 계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더 큰 박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이제 거의 좀 다 된 것 같아요. 질문을 저희가 여기서 마무리해도 괜찮으시겠죠? 네. 이제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봤고요.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점들을 또 들어보는 시간이 우리 이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의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궁금하신 게 계신 분들은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벌써 드셨어요. 마이크를 저희가 가져다 드릴 거고요. 간단하게 질문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김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SRF 소각장이랑 그리고 사드 이 두 개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그리고 사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김천역에서 지금 집회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두 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아까 전에 시장님께서 예산 집행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이거는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 여기 유인물에 보면
그 유치원 무상급식 내용이 있는데 이 유치원 안에 어린이집은 지금 제외되어 있거든요. 그 어린이집은 벌써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제가 지금 운영위원장 그 어린이집 조그맣게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그 원장님과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들은 게 그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무상급식이 지금 다 지원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당연히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같은 누리과정을 이제 교육을 받고 있는 두 이제 공간이 그렇게 차별을 받는다는 게 사실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다음 예산에는 꼭 네. 어린이집에도 예, 그 편성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면 일단 그 후자의 질문은 이제 알고는 계셨는데 놓치고 있었던 부분인 것 같기 때문에 그거는 추후에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답변은 첫 번째 했던 그 질문에 대해서만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먼저 해주시죠. 예, 지금 만나기 자주 뭐 힘듭니까? 시체가 뭐 저 만날 수 있는데 그래도 뭐 좋은 말씀 해주면 좋을 뻔했는데 또 무거운 말씀을 해주시네. SRF 때문에 우리 지금 어떻게 보면 김천의 핫 이슈입니다. 그게. 그래서 김천 시민들께서 많은 그 걱정을 해주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 SRF는 아시죠? 고형 폐기물인데 이걸 이제 어떻게 좀 종이, 목재 또 이런 플라스틱 이런 비닐 이런 걸 이제 해가지고 그거를 소각을 해서 에너지를 얻는 겁니다. 열을 얻고 전기를 얻고 스팀을 얻고 하는 건데 지금 우리 시내 어떤 신림동에 있는 그런 기업에서 그거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그분이 대기 그런 허가도 대기 관련 허가도 받아 놔놓고 이렇게 이제 사업을 준비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김천시에 허가가 접수된 것은 없고 이 사업을 하려 그러면은 우리 김천시의 허가도 받아야 되지만은 환경부의 통합 허가도 같이 받아야 됩니다. 김천 허가만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두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기도 하고 또 지금 저들이 지금 현수막을 써놨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 400톤 되는 그런 시설에 대해 가지고 공해 발생 미세먼지 이런 게 걱정이 된다. 시장님 좀 막아줄 것이죠. 또 시장 우리 저한테 좀 이래 보면 호소를 해나는 부분도 있고 걱정을 해나는 부분도 있는데 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 제가 그게 허가권자로서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는 걸 가지고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할 수는 없고 만약에 그분이 계속 그걸 절차를 이행해 가지고 들어온다 그러면은 정말 일단은 법규를 따져봐야 되고 법과 규정 이런 걸 따져보고 또 시민들 여론도 들어보고 그렇게 결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떻게 또 보면은 시민들께서 저기 돌아가지고 시민들 건강권 해치는 거 아니냐 미세먼지 때문에 다른 데로 이사 가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이사 가지 마해서 미세먼지 안 나오도록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SRF 관계는 저들도 정말 우리 시민들하고 또 관련 전문기관하고 해가지고 잘 대처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걸 들어만 해주니 안 해주니 그거는 제가 허가권자로서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김천시에 좀 신뢰를 보내주시면은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제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합리
합리적인 방법을 찾으시려고 최대한 노력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어떤 그 권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장님께서 오지 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왕이면은 우리 시민들이 피해가 입지 않고 그 들어오는 업체에서도 확실하게 우리가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건 제재를 해서 다 완화를 시키실 거라는 그 약속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답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질문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은 저희가 시간 관계상 2개만 더 받도록 할게요. 질문 있으십니까? 네? 사드. 네, 사드 관련. 누가 우리 의원님, 네, 의원님께서. 네, 그럼 우리 시장님이 아니, 자 방금 질문하신 분이 어느 분이세요? 사드는 뭐 별로 지금 당장으로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 필요한 정책인데 지역으로 봐서 반대하는 일부가 있다고 해서 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반대가 있는데 무조건 이걸 끌고 가는 것도 문제가 있고, 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와서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는 갈등 구조가 있을 때 그 갈등의 당사자가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 책임 있는 당국자들하고의 대화가 조금 더 그 적극적으로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은 좀 남아 있습니다. 그 지금 사드가 우리 지역에 상당히 이제 큰 문제가 됐지만, 또 전체 우리 김천 시민 전체로 봤을 때 이 찬반으로 만약에 한다면 과연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상의 이제 문제로 갈등 구조를 좀 이렇게 완화시켜서 끌고 나가는 이 과정상의 문제로 지금 가는 거 아닌가. 지금 현재는 뭐 그 이미 대선 전에 이제 2개가 먼저 들어오고, 대선 끝나고 다시 4개가 더 돌아와서 이제 한 세트가 지금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도 이제 집회를 하고 계신 분들은 처음에 들어갔던 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두 번째는 2개가 아니라 4개가 더 들어갔는데, 그래서 한 세트가 완성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은 어떤 약간 편향된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겠나는 그런 걱정이 생기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드와 관련된 부분도 그 당사자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그 인근 지역에서도 이제 찬반이 많이 갈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등 구조를 좀 완화시킬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당국자와의 좀 대화에 좀 적극 나서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아마 김천에 한때 그 물류 단지가 김천으로 들어오려고 했는데, 그때도 이제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 그게 7곡으로 가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제 7곡으로 가고 난 뒤에 그쪽에 물류 단지를 중심으로서 지역에는 상당히 그 큰 발전의 계기가 되었는데, 우리도 이제 그런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정책 사업에 대해서 좀 다른 측면에서 전향적으로 이걸 승화시킬 수 있도록 지역의 발전과 반대하든 찬성하든 주민들의 종합적인 의견이 아우러질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전향적인 그런 뭐랄까 이게 그 정반 합의라고 해야 되나요? 좀 그런 좀 초월적으로 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좀 툴이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은 사실 조금 들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 자리에서 이거다라는 어떤 확답이나 정답을 내리기는 참 어려운 문제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을 통해서 한 번쯤은 이제 우리 여러분들의 소리를 들어보는 기회였던 것 같고요. 아마 충분히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의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안에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이러한 어떤 소통에 있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실 거고, 사실 우리 김천 잘 되기를 바라시지 우리 김천 못 되기를 바라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번 더 여러분의 그런 어떤 그 니즈가 있다라는 걸 들으셨기 때문에 한 번 더 노크를 했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한 가지 질문 더 받아볼게요. 시간이 좀 다 돼가지고요. 한 분만 더 받아볼게요. 네, 그 혁신도시가 지금 어느 정도 이제 파이가 좀 커진 상황인데, 뭐 아시겠지만은 온 들어와 있는 공공 이제 기업들에 종사하는 분들이 뭐 김천으로 다 내려오지 않고 이제 김천에서 이제 일을 하고 주말에는 뭐 관광버스를 타고 다 바깥으로 나가는 이런 지금 실정인데,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혁신도시가 더 발전할 수 있는
뭐 그런 뭐 방안? 계획이나 예, 방향이나 뭐 그런 걸 좀 듣고 싶어요. 간단하게 그렇습니까? 한번 얘기해 주시죠. 예. 혁신도시 우리 공공기관 12개 이전 기관이 이제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우리 혁신도시가 우리 김천의 인구가 지금 14만 3천 명, 14만 2천 명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김천의 인구가 감소세가 좀 둔화되고 그런 게 많이 안 주는 게 혁신도시가 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김천이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게 혁신도시가 있었기 때문에 성장을 해 나간다. 그게 동력이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혁신도시의 12개 기관에서 한 5천 명 가까이 인원이 이제 이전을 해왔는데 그 중에는 김천에 살로 안전히 정착하는 분들도 있고 또 정착을 안 하고 또 이제 출퇴근하는 분들도 있고 또 토요일 금요일 되면 금요일 오후 되면은 또 버스로 또 자기 서울로 자기 이제 집으로 이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또 떠나기 때문에 이 율곡동에는 날 장사라고 합니다. 월, 하, 수, 목. 그래서 그게 좀 어떻게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데 자기들은 이제 저들로 봐가지고는 주소를 좀 일로 옮기고 이어서 살도록 그래 하는데 물론 그분들로 봐서는 이제 또 김천의 정주 여건이 좀 뭐 미비하다. 또 제일 그분들이 김천에 정주를 안 하는 거는 자기 자식들, 가족들하고 그 교육 때문에 갑니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자기들 두 집 살림하려 그러니까 솔직한 말로 힘이 드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이제 한쪽으로 그래 가는데 저들이 제일 뭐 기본적으로 좀 그분들이 김천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김천에 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김천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뭐 혁신 도시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좀 복합 문화센터도 짓고 지금 뭐 쪽 2만 되는 도시에 그래도 김천 시내 이 큰 땅덩어리 있는 그 기관보다도 그 편의 시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녹색 체험관도 들어가 있고 또 교육기관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더 정주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예를 들자면은 도공촌이라고 있습니다. 도로공사 직원들이 농소 월곡 용암에 하나의 빌리지를 마을 하나 짓고 있습니다. 160세대 정도 되는 마을을 짓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그 사람들도 이쪽에 정주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도공촌을 자기들 이제 개인 주택을 만들고 있는데 아마 그 사람들은 김천에 살로 올랐고 이제 그런 이제 그 집을 짓고 있는데 그런 것도 저들이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그 기반 시설도 닦아주고 상하수도라든지 도로 같은 거 이런 거 저들이 다 넣어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조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혁신도시의 큰 금요일마다 되면 올라가니까 큰 뭐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취지 같은데 저들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천에 그 사람들이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들이 그분들한테 매번 가는 게 찾아가서 일로 주소도 좀 옮기고 이쪽에서 살도록 하십시오 하는데 시간이 좀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이제 새로이 이제 예를 들면 도로공사라든지 새로이 이제 이런데 한국전력기술에 신입사원들 오면은 김천에서 정착을 하는데 그쪽에서 서울서 살다가 오니까 그 사람들이 가족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올라가게 되는데 아마 세월이 지나가면은 이쪽에 정착을 많이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도록 저들이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네. 뭐 첫 술에 배가 부를 수 있겠습니까? 감히 그냥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려본다면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인구가 뭐 실제적인 서류상으로 늘진 않았다 하더라도 소비하고 있는 인구들이 그만큼 일단 늘어난 상태고 앞으로 그분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분명히 우리는 지금 현재 계속해서 그 도로도 건설되고 있고 철도도 지금 좋아지고 있잖아요. 분명히 그분들이 10년 향후 뒤에는 애들 다 키우고 나면은 다 일로 이사 올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애들 때문에 그러는데 다 이제 귀농한다고 하고 하잖아요. 김천만큼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살다 보면 여가 좋아 온다니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건데
좀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조금 스텝 바이 스텝 천천히 좀 기다려 주시면 분명히 멋진 그림을 두 분께서 만들어낼 것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그림을 멋지게 그려주셔서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이제 추석이 다가오니까요. 명절 인사 진짜 간단하게. 명절 인사 먼저 우리 시장님부터. 네, 네, 네. 저부터. 예, 오늘 토요일인데 바쁘신 시간 내주셔가지고 이렇게 희망 토크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하고 송원석 의원님이 우리 김천의 또 미래에 대해서 함께 시민 여러분과 걱정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에 대해 가지고는 앞으로도 더 손발을 맞춰서 우리 김천을 좀 새로운 도시로 그렇게 한번 변모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느리게 가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발걸음을 멈추는 것을 경계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황소걸음으로 뚜벅뚜벅 앞을 보고 우리 함께 가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석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추석 명절 잘 쉬시고 또 가족 간의 사랑을 확인하는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 되시고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추석이 다가오면은 우리 사회에 아직까지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도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추석이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죠. 추석이 되면은 모든 물산이 풍부하고 그러다 가족들이 또 다 모여가지고 정도 나누고 이 과정이 그동안에 우리 한반도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가 아니었나. 그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은 이제 외지에 나가서 살다가도 가족 친지들이 모여서 다시 하나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추석도 마찬가지로 또 어쩌면 이번 추석은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그 이전보다 또 다른 더 큰 의미에서 서로 달랐던 마음이 좀 하나로 뭉쳐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최근에 와서 너무 어떤 한쪽의 편향적인 생각들과 편향적인 어떤 행동들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나라 안팎이 시끄럽고 많이 갈기갈기 찢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이번 추석을 계기로 해서 우리 최소한 우리 김천시에서만이라도 우리 시민들이 흩어졌던 마음을 다시 하나로 모으고 그 모아진 마음으로 손잡고 다시 한번 김천을 크게 발전시킬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그 힘으로 대한민국도 바로잡고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은 다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번 추석을 맞아서 다시 한번 크게 뭉치자 하는 마음이 하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마이크 놓으시고요. 두 분 앞으로 네, 잠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가까이 가까이 오시고요. 네. 자, 오늘의 주제가 소통이었죠. 소통이라는 건 뭐냐면요. 두 팔을 쫙 펼쳐 서로 앉는 것이 소통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은 그럼 여러분 두 팔을 쫙 벌리시고 통 하면 옆에 계신 분을 안아주시는 거예요. 두 분이 안으실 거예요. 근데 딱 서봐도 엄마 아빠 같지 않아요? 일단은 이 키로 봐도 아버지시고 어머니시고 네. 그리고 외모로 봐도 굉장히 여성스러우시고 자,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가 오늘 오랜만에 안아본다. 너무 오랫동안 각방 쓰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한번 안아보는 시간, 서로 소통하는 시간. 여러분도 함께 하는 거예요. 자, 소하면 두 분도 마주 보시고요. 두 팔을 쫙 벌리시고 소하면 그리고 통하면 안으시는 거예요. 자, 해피투게더 김천. 앞으로 우리 멋지게 소통할 수 있도록 자, 소통. 자, 옆에 계신 분도 안아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비투게더 김천 오늘 토크쇼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저는 박동주였습니다. 수고하신 두 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